자, 이번 시간에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정보 관리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클릭하시고, 자, 화면 구성을 잘 보면 왼쪽은 계정 과목이고 오른쪽은 적요를 등록하는 란이에요. 그래서 일단 계정 체계를 보시면 이제 계정 과목 번호는 101번부터 999번까지 있는데, 여기다 숫자를 넣고 999를 치면 999번으로 갑니다. 다시 101을 치면 위로 올라가죠. 이 지금 101번부터 999번이 어떤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일단 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다음 투자 유형 무형, 그다음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본, 즉 재무상태표 계정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손익계산서 계정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계정 과목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할 것들은 이미 다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 등록된 것 중에 없는 게 있다. 우리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빈자리를 찾아서 만드는데 이렇게 생긴 게 빈자리라는 뜻이에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근데 아무데나 제일 위에서부터 가장 빠른 빈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이면 일단 재고자산을 클릭을 해가지고, 또는 투자자산이면 투자자산을 클릭하고, 뭐 유형자산이면 유형자산을 클릭하고, 또는 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클릭하고, 그리고 나서 화면에 약간 오류가 보이네요. 그 중에서 빈자리를 찾아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막 치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계정 체계 이 재고자산이라는 번호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사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당좌자산 갈게요. 그리고 이제 색깔이 빨간 게 있고 검정 게 있죠. 빨간 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빨간 건 건드리지 말고 그냥 써라. 그럼 너가 고치고 싶으면 이렇게 빈자리에다 만들면 되고, 나는 이거 안 쓸 거니까 여기다 만들겠다. 그러면 직접 이름을 고쳐버리면 돼요. 빨간 것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말고, 빨간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은 뭐 현금이 뭐 특별한 성격이 없으니까 일반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당좌 예금은 예금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일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차감이에요. 차감. 차감은 뭐예요?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잘 보니까 그 밑에가 번호가 관계란에 108번이라고 돼 있죠. 즉, 이 대손 충당금이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계정 과목은 빼는 거야.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런데 관계가 바로 윗번호하고 관계가 있대. 이 대손 충당금을 보니까 얘도 빼요. 그런데 바로 윗번호하고 관계가 있대.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엮여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다른 계정 과목들은 이름이 딱 하나예요. 현금이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요 이름들만 이름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이름을 찾아서 입력할 때 아무 번호나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과 관계가 걸려 있는 이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잘 모르겠죠? 대손 충당금이 뭔지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여기 볼게요. 여기다 놓고 202번을 쳐보면요. 여기서부터 보면 이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이 건물이라는 거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획이 있고, 구축물 밑에도 있고, 기계장치도 있고, 차량도 있고, 공구도 있고, 비품도 있고, 뭐 다 있어. 그리고 이것도 차감이야. 그리고 관계가 바로 윗번호야. 성격 똑같죠? 이것도 빼겠다는 거야. 자,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막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는가를 우리 책을 보면서 살짝 설명해 볼게요. 교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78페이지를 보면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입력을 할 텐데, 이런 걸 입력할 때 여기 현금은 계정 과목 이름을 찾아가지고 101번에 있는 현금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좌예금은 102번을 쓰면 돼. 보통 예금은 번호는 모르셔도 되겠는데 이렇게 찾으면 돼요. 외상매출금도 108번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를 치려고 하니까 이름이 엄청나게 많잖아. 여기도 똑같은 이름이 또 있고, 그럼 누구를 쓰느냐?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대손 충당금인데 잘 봐봐요. 1200만 원에서 이쪽에 뭘 적고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잖아. 예? 지금 대손 충당금이 이론 안 배웠으니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일단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외상 매출금에서 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이 대손 충당금은 아무 번호를 쓰는 게 아니라
관계란에 외상 매출금인 108번과 관계가 있는 바로 밑에 있는 109번을 쓰면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바드럼도 있는데 바드럼은 110번인데요. 바드럼 밑에도 바로 바짝 관계가 바드럼이라고 걸려있는 충당금이 있어. 이걸 쓰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 그려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 이름을 막 쓰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이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이름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차량 밑에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있고 잘 보니까 2000에서 800을 뺐잖아. 그래서 1200이 됐지. 이것도 뭔지는 나중에 이제 유형자산 편에서 배우십니다. 왜 빼는지. 그럼 비품 밑에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 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번호를 써야 되고, 관계가 걸려 있는 거, 얘는 차량 운반구가 208번인데 얘와 관계가 걸려 있는 209번을 입력을 해야 지금 이 그림처럼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막 치면 되지만, 지금 이런 감가상각 누계액과 아까 저기 위에서 보여드렸던 대손 충당금은 뺄 거죠. 바로 저자산 밑에서 뺄 이 이름을 써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계정 과목을 만들 때는 그냥 여기다 놓고 그냥 바로 입력하시면 돼요. 우리 실습에서 따라서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교라는 게 있어요. 조교인데 저기 811번 눌러볼게요. 조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조교는 뭐냐면 일종의 메모야, 메모. 메모. 어떤 전표를 입력을 하면, 내가 어떤 복리후생비라는 전표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복리후생비인 줄 알겠는데 무슨 복리후생비냐, 뭘 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메모해 주기 위해서 많이 쓸 것 같은 것들이 이미 이렇게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남들은 복리후생비라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복리후생비라고 하는구나. 또는 뭐 밑에 또 내려가 보면 이런 것들은 여비교통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전표 입력하면서 저기다가 걸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살짝 여기만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은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가장 많은 시간을 배울 때가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예요. 여기 가서 나중에 전표를 입력할 텐데 날짜는 한 11월 달로 해볼게요. 11월 1일자에 직원 복리후생비로 돈이 나갔다. 그러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지금 잘 몰라도 됩니다. 1000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그냥 출금 전표 복리후생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분계는 똑같아. 여기 밑에 보면 여기다 놔야 되겠구나.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이죠. 여기 커서 놔도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이야. 이 메뉴를 배울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복리후생비의 용도가 뭐냐를 알고 싶으면 여기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교가 2개밖에 안 보이죠. 자, 이쪽 복리후생비 보니까 조교가 8개 다 보이네. 자,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즉, 내가 어떤 전표를 입력할 때 현금 조교라는 얘기는 출금이라는 전표를 입력을 했다. 또는 입금이라는 전표를 입력을 하면 보여주는 조교야. 근데 이거를 출금, 입금 하지 않고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이렇게 한 전표를 보고 이제 대체 전표라고 하는데, 이때 보여주는 조교가 이건 거죠. 그래서 내가 복리후생비를 출금 입력하면 이 조교를 보여주는 거고,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하면 이 조교를 보여준다는 차이만 이해하시면 돼요.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전표는 차변 대변이니까 대체 전표, 이건 대체 조교를 보여주는 거야. 2개짜리. 여기 보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 출금 전표 또는 반대로 돈이 들어오면 입금 전표인데, 그때 보여주는 조교는 조교가 이쪽에 있어야 되지. 8개. 여기는 2개. 그리고 이제 이 조교를 직접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많이 쓸 것 같은 것은 입력을 손으로 하지 않고 등록해서 갖다 쓴다는 얘기고, 별로 안 쓸 것 같으면 회식 때 이렇게 직접 치는 거예요. 많이 안 쓸 것 같으면. 근데 많이 쓸 것 같아. 그럼 만들어서 써. 그래서 번호를 만들어 놓고 2번 이렇게 뭐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조교는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 전표가 왜 복리후생비고 어디다 쓴 복리후생비인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메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이 구조 전체는 이렇다. 그래서 일단 연습 문제를 따라서 한번 해보면서 추가적인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따라하기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회사 4001번에다가 계정과목 코드 127번에 카드 미수금 성격 일반을 등록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계정 과목 및 회사 4001번이에요. 및 적요 등록 가서 번호 알려줘야 되겠죠. 시험에서 127번이래. 그럼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다 숫자를 127번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럼 그 자리로 가죠. 여기 비어있다는 얘기야. 여기다 놓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 놓고 이름을 카드 미수금 이렇게 하래요. 성격도 다 알려줘야 됩니다. 성격은 잘 모르겠으면 일반이야. 그냥 나머지 내용 없어요. 자, 이게 입력이 돼 있는데 이게 바뀌지 않은 것은 프로그램에 약간 버그가 있으니까 껐다가 키면 다 바뀝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지금 비어있는 거 만드는 거고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이름 고치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 커서 놓고 바로 고치면 돼. 용역 미수금 건드리지 않고 놔둘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냥 검정색은 덮어 씌우면 되고 여기 비어있는 것도 그냥 덮어 씌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복리후생비 적요를 만들어요. 811번에 복리후생비 현금 적요 6번에다가 직원 자녀 학자금 지급을 만들어요. 그러면 번호 알려줬죠. 811번 복리후생비에 무슨 적요? 현금 적요 6번에 6번 들어있네. 그냥 그대로 갖다 덮어 쓰면 돼요. 직원 자녀 학자금 지급 이렇게. 빈자리다 써라. 그럼 여기다 그냥 치면 되는 거지. 3번 이렇게 빈자리에 맞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지우고 싶으면 삭제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이게 되셨죠? 있는 거 고치는 거 그냥 그대로 덮어 쓰면 되고 빈자리에다 넣으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자, 이게 이제 출제 형태고 추가적인 얘기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 보시면 빨강색 적요가 있죠. 빨강색 적요를 고치라는 적은 드문데 일단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안 쓸 거 고쳐볼게요. 999번에 가보면 여기 998번 고칠게요. 이거 고치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커서가 안 들어가 막혔어요. 이 막혀 있는 것은 특수한 기능 키를 써야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특수한 기능 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2 키를 누르면 이게 살짝 열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컨트롤 F2 이 기능 키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고치려는데 번호를 127번 이렇게 알려주면 바로 가면 되잖아. 숫자 치고. 근데 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뭐 복리후생비 모르잖아. 그럼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지. 또는 외상 매출금 모르니까 돌아다녀야 되지. 그러지 말고 커서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코드 있죠. 코드 키를 딱 누르고 찾고 싶은 계정 과목을 쳐요. 이름을 다 쳐도 되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 그 외상 매출금이라는 이름이 걸려 있는 대로 돌아다닙니다. 지금 여기 장기 외상 매출금으로 갔죠. 한 번 더 다음 찾기 누르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번호를 모를 때 여기 코드 도움 눌러가지고 여기서 찾고 싶은 이름 두 글자 이상 치면 그 이름을 찾아다니더라 라는 얘기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 메뉴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 답니다. 자, 출제되는 형태 살펴볼게요. 연습문제 실기 4002번 회사에다가 계정 과목 및 적요를 등록하시래요. 자, 회사를 일단 4002번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고 자, 문제 살펴볼게요. 외상 매입금과 관련해서 적요 내용이 빈번하게 생기니까 적요를 등록해 수정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의 적요란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라. 외상 매입금의 번호 안 줬죠. 그 다음에 대체적 6번에 이렇게 만들어라. 그럼 여기 들어가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는 메뉴를 가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 거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번호를 못 찾겠네. 나중에 다 하게 되면 번호도 상당히 외우게 되는데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칩니다. 외상 매입금 엔터. 그럼 찾아주잖아. 251번이네요. 여기에 대체적요 6번 여기 대체적요 6번이 가지고 차 있는데 여기다 치려는 거지. 외상 매입금 지급 보통 예금 인출 띄어쓰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보니까 1년분 임차료를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임차하기로 했습니다. 당좌 자산에 다음 사항을 추가 입력하십시오. 자, 번호는 144번 쓰라고 돼 있고 계정 과목은 선급 임차료, 성격, 현금 조교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내요. 그러면 번호 새로 만들어 그러면 당연히 번호를 다 줘야지. 그래야 채점을 낼 거니까 144번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놓고 커서를 이리 옮기시고요. 이름은 선급 임차료라고 하고
성격도 다 알려줘야 돼요. 성격은 일반이래. 3번 일반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놔두고 현금 적용 1번에 여기다 놓고 1번 기간 미경과 임차료 계상 이렇게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직원들에게 매출 증진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의 급여 계정에 적여 만들래. 그러면 급여라는 것을 찾으면 여기다 놓고 코드 놓고요. 급여를 치면 급여가 퇴직급여도 있고 다음 찾기 500번대의 급여도 있고 503번이죠. 508번에 퇴직급여 600번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어디 것이라고 그랬어? 판매비와 관리비를 써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누릅니다. 이렇게 요걸 눌러서 이 속에 있는 급여를 쓰라는 거야.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비용 중에 여기 있잖아요. 운송, 분양, 도급, 제조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는 딱 800번 이후부터만 쓴다. 여기에도 같은 이름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11번이 복리후생비듯이 511번도 복리후생비야. 611번도 복리후생비야. 이거 전혀 쓰지 않는다. 전산회계 1급에 가서 500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조업을 다르니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배우시고 우리는 하여간 여기 501번부터 여기 800번까지 이 나오는 번호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눌러서 그것의 급여에다가 급여에 현금 적용 2번에다가 만들라고 그랬죠. 직원 성과급 지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였다는 얘기죠. 52회 때. 네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 계정 과목의 대체 적용. 이것도 번호 안 가르쳐 주네요. 그러면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를 눌러서 접대비를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여기가 접대비가 있죠. 또는 저기 꼭대기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접대비가 번호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접대비를 치는데 엔터를 치고 찾되 800번만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700, 600, 500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813번 즉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접대비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대체 조교가 이 자리인데 8번이 없는데 8번에 칠하죠. 8번에 그랬죠. 명절 선물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형태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문제는 계정 과목을 새로 만들게 하거나 그리고 현금 조교를 등록시키거나 대체 조교를 등록시키거나 이런 용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이론을 배우다 보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을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매출 채권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봐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내부 관리용 목적의 계정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걸 외부에 보고할 때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름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뭘 만들어야 되냐 그럼 그렇지 않고 지금 잘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과정을 다 들어보면 이해돼요. 이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우리 회사에서는 관리 목적으로는 관리용을 선택하고 이를 한번 쳐볼게요. 관리용을 선택하면 현금, 당좌예금 이렇게 따로따로 다 보여. 그런데 외부에서는 이렇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름을 매출 채권으로 묶어서 보고하기를 원해. 그래서 제출용을 선택하면 매출 채권을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에서 배웠다고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이런 걸 만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요. 네가 현금과 예금과 보통예금을 쓰면 네게 회사에서 보는 재무상태표 즉 관리용. 근데 외부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요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묶을게.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면 따로 쓰지만 밖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니까 매출 채권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여기다가 내가 이론에서 배웠는데 왜 매출 채권은 없지? 이런 걸 만드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